물건과 쓰레기 사이, 그 경계는 어디일까요? 아끼던 물건이 어느새 처치곤란한 애물단지로 변하는 순간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겐 소중한 보물도 타인에겐 한낱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추억이 깃든 물건이라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마음 10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물건들이 집 안가득 넘쳐나 발 디딜 틈도 없다면 그때부터는 추억이 아니라 짐이 되는 것이죠. 알뜰살뜰 모아둔 물건들이 어느새 쓰레기 산을 이루고 정작 필요한 물건은 찾지도 못하는 상황 겪어보셨나요? 혹시 먼지 쌓인 물건들 사이에서 길 잃은 추억을 찾아 헤매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추억은 고이 간직하면서도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 분명히 있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지혜의 흐름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희진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물질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행복하다는 믿음, 특히 가난과 결핍을 뼈저리게 경험했던 노년층에게는 더욱 강하게 자리 잡고 있죠. 하지만 혹시 여러분의 집안에도 언젠가 쓸모있겠지, 버리기엔 아깝다는 생각에 쌓아둔 물건들이 가득하지 않으신가요? 혹시 깨끗하게 청소를 해도 어딘가 어수선하고 답답한 느낌이 드는 집안에서 혹시 내 삶도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집 안가득 쌓인 물건들처럼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비움에서 온다는 것을. 정리해야 할 대상은 물건일 수도 있고 휴대폰 속에 저장된 연락처일 수도 있으며 책상이나 서랍 속 뒤엉켜 있는 명함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던 물건들에도 우리의 세월이 담겨 있듯이 소중한 추억들이 함께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지만 쉽게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반드시 정리해야 할 때가 옵니다. 이번에는 그런 물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90세의 강씨 할머니입니다. 할머니의 집은 발 디딜 곳 하나 없이 물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집은 더 이상 집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죠. 오늘도 어김없이 노모를 걱정하며 집을 찾은 딸은 늘 그렇듯 잔소리를 시작합니다. 엄마, 제발 집 좀 치우고 살아. 할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나도 건드리지 마. 딸은 물건들로 가득 찬 집안을 보고 기겁합니다. 고장난 가전제품부터 귀퉁이가 깨진 접시, 그리고 어마어마한 양의 생활 쓰레기까지 집 안을 채우고 있습니다. 엄마, 대체 이게 뭐야? 왜 이런 쓸모없는 물건들을 집에 가져다 놨어? 딸의 입장에서 집안은 완전히 쓰레기장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쓸데없다니, 조금만 손보면 새 것처럼 쓸 수 있어. 정 필요 없으면 나중에 팔면 되지. 그게 다 돈이라고 생각해? 딸은 화가 난 듯 말합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집이 이게 뭐야? 그리고 이 물건들은 너무 오래돼서 아무도 돈으로 안 쳐줄걸. 하지만 할머니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이해해주지 않는 것이 서운하기만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식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어린 시절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는 오빠와 다정한 어머니 밑에서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을 좋아하고 술을 즐기던 아버지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우시장에 갔다가 성격 좋은 총각과 탁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총각이 마음에 들었던 아버지는 술김에 그만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그 총각에게 주겠다고 약속해 버렸습니다. 할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그 시절에는 이런 일이 흔했습니다.
문제는 평소 귀여움을 받으며 자란 할머니에게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후 사람 좋았던 남편은 돌변하여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털털한 웃음은 사라지고 동생의 누나까지 떠넘기며 자신은 동네를 돌아다니며 술을 마셨습니다.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오면 할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르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오빠가 전쟁터에서 세상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도 전쟁터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할머니는 자식들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파출부 일부터 식당 일까지 가리지 않고 일하며 자식들을 먹이고 교육시키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엄마, 부엌에 안 쓰는 그릇들 이거 다 어쩔 거야? 그냥 버리자. 안 돼. 내가 파출부 일할 때 그 집에 있던 이 그릇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알아? 그래서 차비 아껴가며 겨우 산 거야? 이건 절대 못 버려. 그런데 이 그릇들 평소에 쓰지도 않잖아. 아니야, 쓸 거야. 지금까지는 너무 아까워서 못 쓴 것뿐이야. 할머니는 부엌에 있는 그릇 세트며 냄비 세트, 심지어 답례품으로 받은 반찬통 하나까지도 그대로 모아두셨습니다. 딸들이 명절 때마다 집에 와서 설득해보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그 물건들을 고집하셨습니다. 엄마, 집에 낡은 이불이 너무 많아. 내가 언니랑 같이 새로 예쁜 이불 사드릴 테니까 이건 이제 버리자. 하지만 할머니는 한겨울에 난방비가 없어서 자식들이 냉방에서 떨던 기억이 너무나 아프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불만 보면 그때 생각이 나서 온 동네의 이불들을 모아 오셨던 것입니다. 아니야, 난 이 이불들만 보고 있어도 마음이 든든하고 행복해. 그때 이 이불들이 없었으면 너희가 얼어 죽었을 거야. 이제는 낡고 위생상 좋지 않은 이불들이지만 자식들은 새 이불을 사드리고 싶어도 할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괜히 나 때문에 돈 쓸 필요 없어. 난 이 이불들로도 충분해. 할머니는 자식들을 최선을 다해 키우셨지만 넉넉하게 입히고 따뜻하게 해주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무엇을 사주려 해도 항상 사양하셨습니다. 전에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렇게 내 집도 있고 생활 도구도 많고 이불도 가득하잖아. 엄마는 이 이상 바랄 게 없어. 너희는 너희 인생이나 잘 살아.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식들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할머니는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그 모진 세월을 견뎌내셨지만 정작 자식들에게는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한이 되어 자식들이 돈을 쓰는 것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할머니의 작은 방에는 화분들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이 화분들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자식들이 버릴까 봐 작은 방의 문도 못 열게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에 예쁜 화초를 가꾸며 꽃밭을 돌보는 꿈을 꾸셨지만 남편 없이 자식들을 키우느라 그 젊은 시절을 다 보내버리셨습니다. 난 이 화초들만 보면 기분이 정말 좋아져. 엄마, 무릎이랑 허리 통증 있잖아. 게다가 앉았다가 일어나면 머리도 어지럽다면서. 아니야, 봄이 되면 마당에 예쁘게 심을 거야. 작년에 옆집 김씨 할머니가 준 건데 봄에 엄청 예쁜 꽃이 핀다고 하더라. 아무리 예뻐도 엄마 건강이 상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난 이 녀석들이 자라는 걸 보는 재미로 사는데 키우지 말라고 하면 난 뭘 하고 살겠니? 내가 이 나이에 이것조차 안 하면 뭘 하고 살겠어? 이쯤 되니 딸의 입장도 난감해집니다. 어쩌면 할머니는 어릴 적 꿈을 실현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때의 한 때문인지 버려진 화분까지 주워온다는 것입니다. 엄마, 키우지 말자는 게 아니라 조금만 키우자는 거야. 이렇게 큰 화분들이 있는 데서 엄마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크게 다칠 거 아니야?
그러자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딸은 엄마가 다칠까 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설득해 봅니다. 그럼 우리 같이 내년 봄에 이 화초들을 전부 마당에 심자. 그리고 이 방을 비워서 우리가 같이 운동도 하고 내가 엄마한테 마사지도 해줄게. 봄이 되면 할머니의 마음이 변할지도 모르지만 일단 약속을 받아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자식들에게 너무 준 것이 없어서 이제라도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고요. 그래서 온 집안이 물건들로 가득 차도 명절에 자식들과 손주들이 앉을 자리 하나 없어도 이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다 하십니다. 버려라, 놓아라는 말은 우리가 인생을 논할 때 흔히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말을 쉽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이든 있어야 버릴 수 있는데 그마저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빈곤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좀 살만해져서 그간의 빈곤한 삶을 보상받으려는 것인데 그래서 가져도 시원찮을 판에 놓고 버리라니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돌아보면 우리 인생은 정말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물건들은 아무리 채워도 허전하기만 합니다. 세상이 발전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져도 마음의 허기는 쉽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물건이나 음식을 사다 줄 수는 있지만 마음속 깊은 갈증을 해소해 줄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물건이 언제 쓰레기로 전락할까요? 부서져서 제 기능을 못할 때일까요? 아니면 더 좋은 제품을 손에 넣었을 때일까요? 제 생각엔 그 답을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고 경험과 추억도 다르기 때문에 내게는 소중하지 않은 물건이라도 쉽게 쓰레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젊은이들이 보기에는 낡고 하찮게 보일지 몰라도 살아온 세월만큼 많은 물건들이 생기고 그 물건들에 담긴 사연과 추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이 나이에 세상의 산전수전을 다 겪고도 희망찬 내일이라는 단어가 와닿지 않더라도 내일 아침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친구 중에 마음에 깊은 병이 든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마음의 병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결국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서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를 밖으로 끌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의 자취방에 찾아갔습니다. 마치 어두운 동굴처럼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방 안에 불을 켜는 순간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가 누워있는 공간을 제외하고는 온통 물건과 생활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팔을 걷어붙이고 하루 종일 그 방을 청소했습니다. 어찌나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지 넓지도 않은 방과 화장실에서 그렇게 많은 쓰레기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덧 늦은 저녁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친구의 방을 어느 정도 정리한 저는 마지막으로 커다란 쓰레기통을 비우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토록 어수선했던 친구의 방이라서 이 쓰레기통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나올까 걱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쓰레기통은 마치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듯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물어보니 그는 어차피 방 자체가 쓰레기통 같은데 굳이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릴 필요가 있겠어?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오늘도 이번 주에도 물건들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물건을 사겠지요. 만약 우리가 1년에 100개의 물건을 사고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면 10년 후에는 집에 1000개의 물건이 쌓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들을 계속 쌓아두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부터는 물건과 쓰레기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우리의 집과 삶이 쓰레기통이 필요 없는 거대한 쓰레기통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평생 청소 한 번 하지 않고 내버려둔 인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같이 빗자루를 들고
필요 없는 물건들과 그 속에 담긴 필요 없는 감정들을 깨끗이 쓸어모아 버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물건을 버릴지 결정하기 전에 먼저 정리 기준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후회 없이 체계적으로 잘 버리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에 따라 물건을 버릴지, 남겨야 할 물건은 어떻게 보관할 것인지, 버리기 어려운 물건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알아야 제대로 된 정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정리는 버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유명한 정리 전문가의 말처럼 설레지 않는다면 버리세요. 정리도 결국 행복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물건을 만져보고 설렘이 느껴지면 남기고 그렇지 않다면 아깝더라도 과감히 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의류, 책, 서류, 소품, 추억의 물건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추억이 담긴 물건은 희소성이 있어 버리기 어려우므로 가장 나중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물건의 위치를 정해 수납해 보세요. 우리는 종종 선반이나 책상 위에 물건을 올려놓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는 물건들의 수납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납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물건들이 갈 곳을 잃고 여기저기 쌓이게 되며 집이 어지럽혀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버리기 어려운 물건은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혹시 자녀들의 그림, 기념품, 편지 같은 물건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이런 물건들은 쉽게 버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꼭 짐을 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으셨다면 물건들을 버리기 전에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두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두면 물건 자체는 버리더라도 그 추억은 간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물건이 없으니 짐은 줄이면서 언제 어디서든 핸드폰으로 볼 수도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매일매일 실천할 규칙을 만드세요. 매일매일 일정한 정리 시간을 정해보세요. 정리하는 시간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일정하게 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대한 규칙을 만들고 그리고 조금씩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한다고 생각하면 미리 질려서 하기 싫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 테니까요. 그렇게 매일 몇 분씩만 조금씩 해보시며 한 번에 완벽하게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몇 분이라도 정리했을 때 스스로 만족을 느낄 수 있을 정도면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관을 딱 3분만 정리하겠다. 오늘은 딱 신었던 신발들만 정리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 한 번씩 정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집안 여기저기가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한 개를 사면 한 개를 버리세요. 예를 들어 오늘 너무 마음에 드는 옷을 샀다면 대신 그날 옷장 속에 근래 몇 년 동안 입지 않았던 옷을 한 벌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옷을 아예 안 사 입는데 버리기만 한다면 우리한테 너무 가혹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씩 괜찮은 옷을 샀다면 그날은 헌 옷 한 벌쯤 버린다고 해서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는 않겠죠. 그렇게 그동안 평생을 고생한 나에게 선물을 해주되 불필요한 짐이 너무 많아져서 내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옷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책이 많으신가요? 정리해야 할 물건이 어떤 것이 되었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상실감을 최소화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공간을 분리해서 정리해보세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거실을 제일 먼저 치워보는 것입니다. 거실은 상대적으로 치울 물건이 많이 없는 데다 치우고 나면 눈에 제일 먼저 결과물이 보여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거실이 끝나면 부엌, 작은 방, 큰 방 이런 식으로 채워나가 보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쓰레기 봉투를 활용해 보세요. 우선 마트에서 쓰레기 봉투 50리터짜리를 사서 집에 가는 겁니다. 보통 물건을 버릴 때 분리수거까지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버리기도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물건들은 그냥 쓰레기 봉투 한 장만 채운다고 생각하고 봉투에 넣어보세요.
평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가도 사람의 심리상 단순히 봉투 하나에 넣으려고 생각하면 쉽게 넣게 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쓰레기 봉투를 채울 때마다 자신에게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맛있는 것을 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8번째, 추억 상자를 만들어서 보관해보세요. 이 방법은 물건의 부피를 줄이거나 일부만 남겨서 추억의 상자를 만들어 그곳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큰 액자들이 처치곤란이라면 그 액자들을 해체하여 사진만 보관하는 것이지. 그리고 박스를 준비해서 그 박스에 여러분들의 추억의 물건들을 담아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기념일에 받은 선물이나 생일날 아이들에게 받은 편지 같은 것들을 넣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에 놀랐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독립하여 집을 나간 자식들에게도 집에 오면 추억하고 싶은 물건을 담으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옛날 앨범이며 물건들을 보면서 너무 즐거워했었죠. 그리고 거기에다 제가 추억하고 싶은 아이들의 물건에도 사연을 적어서 함께 담았답니다. 9번째, 나만의 전시장을 만들어 보세요. 거실이나 방 한켠에 진열장을 놓고 나만의 추억 공간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적금 만기 통장이나 인상 깊었던 생일 선물이나 사진 상장이나 트로피 등 불필요한 물건은 정리해버리고 살면서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물건만 그 안에다 진열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물건을 정리할 때 필요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다음은 어떤 물건들을 먼저 정리할 것인가, 어떤 물건들이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건강까지 위협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 우리는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플라스틱 제품을 잘못 사용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용 중인 플라스틱 용기 중 폴리카보네이트 제품과 긁힌 상처가 많은 용기들은 모두 버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 특히 폴리카보네이트 제품은 전자레인지에서 가열하면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행히 지금 시중에는 이 제품이 2%밖에 없지만 2%라고 해도 적은 숫자는 아니지.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으로서 환경 호르몬 섭취를 피할 수 있는데요. 플라스틱 용기 바닥에 숫자 5 또는 영어로 pp라고 써 있으면 그것은 친환경 제품으로 폴리카보네이트 제품이 아님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긁힌 상처가 많은 용기들도 버리시는 게 좋은데요. 이는 표면에 미세하게 일어나 있는 플라스틱 입자가 떨어져 나와 인체에 흡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마모된 칫솔. 하루에 2~3번씩 양치질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칫솔이 빨리 마모됩니다. 그래서 칫솔모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더구나 치과에서 식후 3분 안에 하루에 3번 3분씩 꼭 양치질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면 칫솔모의 수명은 급격히 줄어서 한 달을 넘기기가 힘들어지지. 하지만 마모된 칫솔은 충치와 치석, 치태를 제거하기 힘듭니다. 그러니 시기에 잘 맞춰서 칫솔을 교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셋째, 낡은 서류. 서류는 정리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하나하나 전부 훑어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 해도 서류의 중요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정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는 쌓이기 전에 미리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하면 돌아가신 조부모의 서류를 손자가 정리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과정에서 중요한 서류를 분실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평소에 중요한 서류만 남기고 다 버려야 합니다. 본인도 정리하기 힘든 서류를 다른 사람이 정리하기는 더 힘이 드니까요. 넷째, 다량의 식품.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날 마음먹고 냉장고 속을 정리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그때 혹시 유통기한이 며칠은 물론 몇 년씩 지난 식품들까지 발견되는 경우가 있지는 않으셨나요? 이것은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냉동실을 정리하다가 유통기한이 3년이나 지난 냉동식품을 두고 먹을지 버릴지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냉장고를 치우다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하니 앞으로는 쓸데없이 식품을 다량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보통 마트에 가면 대량으로 묶어서 할인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되도록 짧은 기간 내에 먹을 만큼만 소량 구매하도록 노력하며 남아서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매월 한 차례 날짜를 정해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은 어떨까요? 5째, 다량의 사무용품과 공구 케이블. 집안 서랍장이나 신발장 한켠에는 항상 한두 번 쓰다가 대충 넣어둔 공구나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상의 서랍 곳곳에는 버리기 아까워 모아놓은 필기구들도 많습니다. 사무용품은 필요한 것 한두 종류만 남겨두시고 케이블도 필요한 한 세트씩만 남겨두면 충분할 것입니다. 또한 공구는 흩어져 있으면 가치도 떨어지고 활용도도 낮아집니다. 심지어 공구가 필요해서 사왔는데 집안 어딘가에서 똑같은 공구가 여러 개 발견되기도 하지. 이럴 땐 공구 박스를 마련하여 분류하고 수납해보세요. 그리하면 공구를 찾는 시간도 줄이고 같은 공구를 재구매하는 일도 없어질 것입니다. 6째, 다량의 옷, 수건, 모자, 속옷, 양말, 스카프 무조건 1년 안에 입을 것만 남긴다 생각하시고 정리해보세요. 지금의 연령과 체형에 맞는 것만 남기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은 전부 정리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보통 맞지 않는 옷은 나중에 살을 빼서 다시 입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그것이 산더미처럼 옷을 집안에 쌓아두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살이 빠지면 그때 체형에 맞는 옷을 다시 산다는 생각으로 당장 몸에 맞지 않는 옷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옷 같은 물건이 많으면 장롱도 커지고 옷걸이도 많이 필요해지지. 이런 것들이 집안을 어지럽히고 복잡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7째, 다량의 신발, 우산, 현관에 둔 장식품. 우리가 장식품으로 생각하고 현관에 놓아둔 물건들은 사실 타인의 눈에는 쓰레기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현관은 장식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이지. 그리고 현관은 손님이 제일 먼저 접하는 우리 집의 얼굴입니다. 그러니 깨끗하고 심플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도 1년 동안 한 번도 신지 않은 것이 있다면 정리하는 것이 좋으며 우산도 가족 수에 맞게 하나씩만 남겨두면 충분할 것입니다. 8째, 같은 용도의 조리기구. 주방에는 기능이 같은 조리기구가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 주부분들은 아까워서 좀처럼 버리지 못하죠. 하지만 조리기구는 부피까지 커서 큰 수납장까지 필요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한 가지 용도의 한 가지 조리기구만 남겨두시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후라이팬은 메인 하나에 보조로 하나, 이렇게 2개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물론 요리를 취미나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예외입니다. 구제다량의 약품과 의료기구.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필요한 약과 의료기구가 늘어납니다. 약은 처방 후 완치되면 버리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약을 무분별하게 버리면 토양과 바다에 유입되어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약은 따로 모아서 일반 봉투에 넣어 약품 수거함에 버리는 것이 좋으며 약품 수거함이 없다면 요즘은 우체통에 넣어도 수거를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나이가 들면 건강이 나빠지면서 의료기구를 모으기 시작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이 중 태반은 어느 순간부터 안 쓰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냉정하게 생각해보시고 이번 기회에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의료기구들은 정리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10번째, 안 쓰는 가전이나 전자제품. 평소에 안 쓰는 가전이나 전기제품은 2번 다시 쓸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오래된 전기제품을 갑자기 쓰다 보면 화재의 위험도 따르지. 그리고 콘센트나 케이블에 먼지가 쌓여 불이 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안 쓰는 믹서기나 재봉틀, 카메라, PC, 핸드폰 충전기는 중고품으로 팔거나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는 방법과 필요 없는 물건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며칠씩 여행을 떠날 때에는 가방에 꼭 필요한 물건만을 선별하여 짐을 쌉니다. 최대한 짐을 적게 하면서도 부족함에서 오는 불편함을 겪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짐을 싸고 보면 대부분의 물건들은 집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편리한 물건들이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물건은 아니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지는 않으셨는지요? 만약 우리 집에 갑자기 불이 난다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파트가 무너지려 한다면 나는 무엇부터 들고 나가야 하나? 실제로 화재를 겪으신 분들은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워서 그런 걸 고민할 시간 따윈 전혀 없으니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고민이라고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 번씩 해보는 막연한 우려 섞인 고민입니다. 그만큼 물건이란 우리에게 중요한 자산이지 하지만 어떤 시인들은 말합니다. 인생살이는 꼭 여행과도 같다고 말입니다. 어느 날 세상에 뚝 떨어져서 어느 날 홀연히 사라질 때까지 여행을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좋은 여행을 하려면 쓸데없는 것은 손에서 놓고 꼭 필요한 것만 챙겨야 한다고, 그렇게 가뿐한 몸과 마음으로 어디든 다녀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왕복 없이 오직 편도로만 가는 여행이기에 손에 쥔 물건들만 살펴보다가 열차의 창문 밖으로 스쳐 지나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풍경들을 놓치며 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수천 송이 꽃이 만발한 드넓은 들판에서도 한 송이 꽃에게조차 눈길을 주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사귀었어도 그중 단 한 사람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어느 산길 모퉁이에 홀로 핀 꽃 하나에도 정다운 눈길을 보낼 수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 중 어떤 삶을 사셨는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누구도 사랑한 적이 없었다고, 홀로 핀 꽃 한 송이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실망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은 마세요. 내가 지금 세상을 떠났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추억을 남겨주었다면, 나의 자식이 나를 사랑하고 타인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랐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것만으로도 이 세상을 멋있게 잘 살다 가는 것이니까요. 사연 속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미안해서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그 마음이 할머니 인생의 성적표가 되어 노모가 다칠까 봐 제발 좀 버리라고 설득하는 자식의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모의 마음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또한 마찬가지 아니셨는지요? 항상 더 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 그것이 부모 마음 아니었던가요? 꽃밭에 꽃이 흔하다고 하여 그 꽃 한 송이가 귀하지 않은 것이 아니듯 수많은 부모님 중에 여러분들 또한 그러하실 것입니다. 괴롭고 힘들었던 세월, 손발이 닳도록 애쓰며 살아온 인생. 거친 풍파에 상처 입고 주름진 모습은 마치 싱그러운 풀잎과 향기로운 꽃잎에 난 상처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상처 입은 풀잎은 바람에 더욱 아름답게 흔들리고 상처 많은 꽃잎이 더욱 진한 향기를 뿜어내듯 우리의 상처 또한 삶의 깊이를 더해주는 아름다운 훈장입니다. 이제는 힘들었던 과거, 아까운 마음 모두 내려놓고 움켜쥔 응어리를 풀어보세요. 쌓아둔 물건들과 함께 과거의 무게도 훌훌 털어버리고 현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느끼며 남은 여생을 즐겁게 누려보는 건 어떨까요? 옛날 어느 여행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하늘에 매료되어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승려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행자여, 어찌하여 담아갈 수 없는 것을 담으려 애쓰는가? 자네는 사진을 가져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늘은 결코 가져갈 수 없을 것이네. 차라리 사진기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자연이 주는 선물을 마음껏 누리게나. 여행가는 승려의 말에 크게 웃으며 사진기를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담아둘 수 없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물건과 함께 쌓인 짐을 홀가분하게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자유롭게 만끽해보는 건 어떨까요? 긴 세월 힘든 인생 멋지게 살아오신 여러분, 이제는 어디든 자유롭게 떠나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을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하며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안녕히 가세요.